변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흔한 문제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죠. 특히 젊은 층은 달고 짠 음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초콜릿과 과자처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 변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비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조교수에 따르면 특히 밀가루에 포함된 글루텐 성분이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글루텐은 수분을 빨아들여 소화장애와 변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단순당 역시 변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짠 음식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몸속 수분을 감소시켜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비가 단순히 변을 자주 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할까요? 변비는 단순히 배변 횟수가 적은 것을 넘어서 배변의 질과 형태에 따라 진단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배변을 한다고 해서 변비가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변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변을 보느냐입니다. 변비 진단 기준에는 총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배변 시 무리한 힘이 필요한 경우, 대변이 너무 딱딱하게 굳는 경우, 불완전 배변감을 느끼는 경우, 항문 직장 부위에 폐쇄감을 느끼는 경우, 배변을 위해 손으로 대변을 파내거나 회음부를 눌러야 하는 경우, 그리고 일주일에 3번 미만의 배변 횟수를 가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변비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조 교수는 변비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변 횟수뿐만 아니라 대변의 모양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대변이 소량의 토끼똥처럼 나오는 경우나 굵고 딱딱한 대변을 본다면 변비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는 특별한 원인 질환이 없는 한식 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3대 영양소를 적절한 비율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갑작스럽게 줄이면 지방분해 시 생성되는 케톤이라는 대사성 물질이 소변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수분이 줄어 변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목표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더라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영양소 비율을 5:2:3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변비 예방과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섬유질은 자기 무게의 40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해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미역, 다시마, 톳, 김, 매생이 등의 해조류가 있으며 과일과 채소 역시 수분이 풍부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과일로는 키위배, 포도, 오렌지, 사과가, 채소로는 배추, 시금치, 무 등이 추천됩니다. 또한 아침마다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도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식사 전에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식후에는 찬물을 피해야 합니다. 식사 직후 갑작스럽게 찬물을 마시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분해되지 않은 소화액이 항문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 역시 변비와 항문 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술은 대장의 연동 운동을 방해하고 변을 단단하게 만들어 배변 시 항문 근처의 혈관 뭉치가 밀려 나오는 치액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장암의 위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화기내과 최 교수는 젊은 층에서 대장암이 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변비 증상에 더해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복부팽만, 복부에서 혹이 만져지는 증상, 혈변 또는 점액변을 보거나 빈혈과 발열 등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변비의 원인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변비를 예방하고 건강한 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건강의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